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암흑물질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암흑물질이 진짜 있냐? 아, 없냐? 보통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짜파게티 이런 거를 집에서 끓여 드시면은 예. 다 먹고 났는데 친구나 가족이나 어머니가 딱 들어오면은 알죠? 너 짜파게티 먹었니? 그쵸, 냄새도. 이게 없고 설거지까지 쫙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짜파게티를 먹었는지 알아요. 왜? 냄새로. 냄새가. 아. 무언가 있다는 거죠. 무언가 그 흔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암흑 물질도 이 암흑이라는 게 다크 매터죠. 그렇죠. 다크 매터인데 이 다크 다크라는 뜻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의 다크입니다. 다크. 다크. 그래서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정작 보지는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짜파게티를 냄새로 맡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예. 이분 아, 비키 형. 찌비키 형님이신데 아. 저분이 이제 암흑 물질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맨 처음 말씀을 하셨고 오. 그 다음에 중성자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맨 처음 또 얘기를 하셨고 1933년에 코마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머리털 자리 은하단. 머리털 자리 은하단. 지금은 없어진 은하단인가요? 바른생활 교수님. 굉장히 그만큼 귀한 은하단이죠. 그죠? 예, 귀한 은하단이다. 이 머리털 자리 은하단을 관측을 하다가 이 머리털 자리 은하단의 은하가 속도가 너무 빨리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에너지 보존 법칙.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게 공식이 다 나왔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속도가 빠르려면은 질량이 커야 되는데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는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그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질량이 있구나. 질량이 추가로 있구나. 근데 뭔가 관측은 되지 않으니까 여기 무언가 있겠구나. 머리털 자리 은하단의 이름 누가 지은 겁니까? 너무 잘 지었는데? 너무 정확하죠? 관측은 되지 않으나 여기 뭐가 있겠구나. 이제 우리 은하에서 이제 별들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도는 속도를 한 번씩 재본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관측을 해봤죠. 예. 이론적으로는 아까 그 식에 의하면은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저렇게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이론으로 생각한 건 저 빨간 줄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속도가 점점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막상 재보니까 속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늘어나거나 아니면 평평하거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한 거예요. 뭐지? 이거를 처음 발견하신 분이 베라 루빈이라고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네, 이분이 바로 베라 루빈 교수님입니다. 훌륭한 업적을 이제 남기셨죠. 암흑 물질이 존재를 한다라는 증거를 이제 발견을 하셨어요. 관측적으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약 27%가 암흑 물질이고 5%만이 우리가 보이는 별, 성운, 성단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고작 우리 우주의 5%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27%면 엄청 많은. 그렇죠. 엄청 많죠. 엄청 예, 많죠. 엄청 그리고 많죠. 70%에 가까운 정도는 예. 에너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네.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이 5%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는 채 0.1%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거의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아예 우주에 모른다.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 랩장님이 선생님이에요. 교실에 100명 있는 교실이야. 네. 그래서 출석을 불렀는데 100명이 다 왔어. 근데 교실에 5명 앉아 있어. 근데 5명 중에서도 또 한 4명은 뿌옇게 보여. 그렇죠. 한 명만 보여.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우주인 거죠, 지금. 그렇죠. 대리 출석 아닙니다. 그럼 이 암흑 물질이 뭐냐, 과연 이 암흑 물질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죠. 그렇죠. 우주에는 4가지 힘이 있죠. 네. 오, 오랜만에 듣네요. 오랜만에 유행어 나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익숙하시네요. 네, 이 정도면은 다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렇죠. 4가지 힘이죠. 네, 그래서 전자기력, 양력이 있고 중력이 있고 강력이 있는데 이 암흑 물질은 이 4가지 중에 오직 중력하고만 반응을 해요. 오직 중력하고만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짜파게티 얘기를 했을 때 냄새로만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중력으로 표현이 되는 관측적인 증거로 인해서 그 암흑 물질이 존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력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죠.
이게 이 사진이 2007년도에 맞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던 지명국 교수님, 지명국 박사 팀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중력 렌즈라는 거거든요. 중력 렌즈. 그러니까 빛이 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정전기 이렇게 머리 비볐다가 이렇게 물에다 탁 대면 물이 딱 휘는 거. 그렇죠. 물줄기가 휘죠. 휘죠. 이렇게.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줄기가 휘는 것처럼 이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빛이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 물줄기를 빛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물줄기가 휘어서 우리한테 보이는 것처럼 빛이 휘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든 저만큼이 빛이 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얼만큼인지, 무게가 얼만큼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머리를 조금만 비볐는데 물이 조금만 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휘는 거죠. 뭔가 더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암흑 물질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은하단, 그러니까 은하들이 모여 있는 뭉텅이에요. 은하단과 은하단이 충돌을 한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은하잖아요.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충돌을 한다 그래요. 예. 충돌을 하면 뭐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뭐 파국이 올 것 같잖아요. 네, 느낌상은. 느낌상. 그죠? 더 별 일이 다 일어날 것 같고 저게 이제 지금 우리 은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은하인데 예. 저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충돌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게 하나하나 작은 점들이 다 별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다 별인데 지금 저렇게 충돌을 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현실로. 오. 퍼지죠. 예. 그럼 저게 교통사고 난 것처럼 우리가 파국이 온 거, 저 부딪히는 순간 파국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별과 별 사이가 너무 멀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별 하나도 부딪히지 않아요. 아니, 하나 정도는 뭐 부딪힐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액시던트하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 전장터에서 서로 총을 쏘는데 네. 총알과 총알이 만나서 딱 맞아서 떨어지는 그 정도의 케이스죠. 그 정도의 확률인 거죠. 저게 은하단과 은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한쪽 은하하고 저렇게 다른 쪽 은하가 사실은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 사진에서 빨갛게 보였던 부분하고 파랗게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예. 빨갛게 보였던 부분은 가스, 그러니까 모든 은하를 이루고 있던 물질이 거기 모여 있는 거고 파랗게 보이는 거는 암흑 물질이에요. 저게 어떻게 암흑 물질의 증거가 되느냐? 모든 물질은 다 저 빨간색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트럭 두 대가 충돌을 했을 때 그 상황은 트럭 두 대는 충돌해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바깥으로 이제 부품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 충돌을 했는데 거기에는 무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빠져나간 부품 쪽에 모든 무게는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거죠. 그럼 저 바깥에 무게가 있는 부분이 파란색이에요. 왜 암흑 물질은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충돌을 해도 싹 빠져나가는 거죠, 서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암흑 물질의 증거가 되는 사진인 거죠. 또 다른 증거가 뭐가 있냐?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예. 모든 은하라든지 별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제 쫙 관측을 해봤어요. 우주로 나가서 위성으로 쫙 관측을 해봤는데 저런 구조가 보이는 거를 관측을 해냈어요.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냈죠. 저걸 우주 거대 구조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지금 암흑 물질의 분포를 그려놓은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현재 관측을 바탕으로 한 결과 아까 보여드렸던 우주 거대 구조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비슷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뭉쳐 있는 곳에도 은하가 있고 은하가 생성이 되고 별이 생성이 되고 암흑 물질이 적은 곳에는 또 그런 은하가 성기게 분포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거대 구조하고 암흑 물질의 거대 구조하고 비슷하다. 이게 또 암흑 물질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냄새인 거죠.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사진은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 이 우주 배경 복사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5% 우리가 보는 거는 5%. 그다음에 암흑 물질은 20%가 넘고 25%가 넘고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는 70%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예요. 저게 지금 아주 빨갛고 아주 파란 부분에 차이가 아주 작아요. 극히 작아요. 근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저 작은 차이에서 이제 별이 생기고 은하가 생기고 우리 모든 것들이 생겨났는데 저 작은 차이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거꾸로 계산을 해서 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해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랬더니 관측이 됐어도 진작에 관측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 미세한 작은 차이만으로도 뭔가를 생기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물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애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우주 배경 복사를 바탕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또 것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암흑 물질이 26%가 넘고 우리 저기 우주가 눈에 보이는 게 5%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거를 저 우주 배경 복사에서 계산을 해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는 거는. 그렇다면 암흑 물질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근거로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예.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많은 천문학자들이 여러 이론을 내세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나왔던 게 이제 핫 다크메러, 뜨거운 다크메러, 어. 뜨거운 암흑 물질, 뜨겁다, 어. 차갑다. 이거는 결국 속도가 빠르냐, 속도가 느리냐는 말이에요. 아, 지금. 암흑 물질이 움직이는 예. 속도가 빠르면 야. 뜨거운 거고 안에서 막 이렇게 분자들이 진동을 빨리 하면은 열이 생기잖아요. 속도의 개념을 색깔로 표현을 한 거예요. 빠른 게 빨간색, 빨간색, 느린 게 파란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면 빨간색 속도가 빠른 암흑 물질은 뭐가 있겠느냐? 예.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게 바로 중성미자예요. 어. 뉴트리노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근데 중성미자도 아주 반응을 잘 안 하고 속도는 빨라요. 그렇죠. 중성미자를 검출을 하는 기구예요. 여기가 지금 땅굴인데 지하 광산 같은 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구슬 하나하나가 다 그 중성미자를 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미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를 한 군데 때리면 이게 반응을 하는 일본에 있는 슈퍼 카미오칸데라는 건데 이제 중성미자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중성미자는 어느 정도 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측 장비로 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인 관측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암흑 물질만큼 많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암흑 물질을 대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뜨거운 암흑 물질은 그래서 이제 후보로서 제외가 되기 시작해요.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반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암흑 물질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예. 강력하게 나오는 게 이제 차가운 물질. 차갑다는 거는 느리게 움직인다는 거고 그렇다는 예, 거는 예.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녀석입니다. 윈프라고 그러죠. 예. 위클리 약하게 예. interacting 반응하는 매시브 무거운 파티클 입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아주 무거운 입자. 이 녀석이 암흑 물질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윈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보면은 이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런 게 있어요. 오른쪽에 저거 뭐죠? 청소하는 저거는 청소하는 거, 저건 정말로 쓰이는 겁니다. 저도 오, 집에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공부할 때. 예. 그래서 저거 엑시온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 엑시온이라는 게 이제 그 윈프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이 엑시온이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 관측은 안 되고 이론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입자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에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이쪽으로 흔들어도 거울에 있는 나의 모습도 이쪽으로 흔들고 이렇게 대칭성이 항상 보존이 돼야 어떤 운동 방정식을 설명을 할 때 대칭성이 보존이 돼야 그 물리 법칙이 성립이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아까 자연계의 4가지 힘 봤었죠. 예. 뭐가 있었죠?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자기력하고 중력에서는 그 대칭성이 깨지는 게 보이질 않아요. 계산을 해봤을 때 예. 그냥 이론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깨지지 않는데 양력, 그러니까 핵이 붕괴가 될 때 네. 나오는 힘, 그런 힘들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깨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벨상이 나와서 그거를 깨진 거를 예측을 해서 관측이 됐어요. 예. 양력에서. 근데 강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강력에서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대칭성이 깨져요. 예. 근데 관측이 안 돼요. 그 말인즉슨 대칭성이 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자가 대칭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 대칭성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 이 입자가 가상의 입자가 엑시온이에요. 그렇군요. 네. 예. 사실은 이 엑시온은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데 우주에 상당히 많은 양으로 존재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철새들 다니면은 새 한 마리 한 마리 다니면은 보통 철새들 떼로 다니죠. 네, 그렇죠. 대형을 이루면서 한 마리처럼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체가 한 군집을 이루어서 무거운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윌책이라는 과학자하고 와인버거라는 과학자인데 예. 이분들이 이름을 정말 여기서 따왔어요. 이거를 제가 괜히 이 그림을 괜히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와, 광고도 아닌데 뒷광고처럼 넣어놨는데 실제로 실제로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칭성 문제를 예. 깔끔하게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게
약간 이 청소하듯이 그렇죠. 청소하듯이 빨래하듯이 빨래하듯이 깨끗하게 없애버리자. 그렇죠. 이 대칭성에 대한 조금 쉽게 설명한 부분이 네. 힉스 입자 한방 정리 긴급과학에 그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실 비유를 통해 설명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요. 이 엑시온이 특징이 있어요. 예. 강력하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빛에서 변신을 해요. 엑시온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벽이 있어요. 두꺼운 벽이 있는데 저 벽에다가 강력하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빛이 엑시온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나서 엑시온은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예. 어떤 것과도 반응을 예, 안 예, 하니까 예. 저 벽도 뚫겠죠. 그렇죠. 벽을 뚫고 나가겠죠. 엑시온으로 변하는 순간 오. 저 벽을 뚫고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장에 걸려 있으면은 엑시온도 다시 빛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 레이저를 쐈을 때 강력하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저 빛을 뚫고 나가는 빛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검출이 되면 엑시온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검출됐습니까? 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숨은 그림 찾기인데 오.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미자 있죠. 그 뉴트리노 그 중성미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1번 뭐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은 네.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원자로 있죠.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이 원자로에서도 이게 나와요. 핵 분열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원자로 코어예요. 예. 중성미자끼리는 서로 변환하는 과정이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1980년도부터 저런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붕괴되는지를 아니까 그 중성미자가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를 아는데 항상 예측값보다 한 7%, 8% 정도 작은 거예요. 뭔가가 없어. 원자로에서만 나타나요. 이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는데 항상 얘가 한 9,000원만 줘. 아니면 어디서 수수료를 자꾸 떼. 그렇죠. 어디서 수수료를 자꾸 그러니까. 떼는지 모르는 그럼 거죠. 얘가 너 왜 자꾸 9,000원만 줘? 이러니까 친구가 근데 나 10,000원 줬는데? 음. 그럼 1,000원 어디 간 거야? 그렇죠. 특히나 원자로에서만. 이게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정말로. 예. 그래서 이게 알아야죠. 요즘 나오는 강력한 암흑물질의 후보로 암흑물질의 후보. 그래서 제4에 알려진 세계가 아닌 네 번째 중성미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중성미자. 비활성 중성미자라고 그러죠. 이것도 강력하게 하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엑시온 실험하고 네. 지금 보이는 건 이제 우리나라 한빛 원자로 어. 영광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IBS에서 예. 정말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예. 어떤 한 지금 헬싱키에 있는 교수인데 당시에는 존스 홉킨스에 있는 연구원이었는데 박사님인데 탱카넨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럼 암흑물질을 보지 못할까? 예. 이분이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인데 저 지금 하이라이트한 부분 다크매터는 그러니까 암흑물질은 예. 빅뱅 이전부터 존재를 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빅뱅 이전부터 존재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던 인플레이션도 빅뱅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우주 공간이 갑자기 커진다는 건데 우주 공간이 갑자기 커지면서 빅뱅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흑물질은 이 세상 물질이 아니다. 빅뱅 이전의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상의 물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논문을 한 낸 게 있어요. 영원히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수학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예. 많은 자기의 이 주장들을 수학적으로 검증을 해냈는데 이 논문에서 수학 자체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논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혁명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네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우리나라에도 계시죠. 이 두 분, 왼쪽 분이 이제 최국형 교수님, 예. 오른쪽이 연세대학교의 이영욱 교수님인데 오른쪽의 이영욱 교수님의 이론은 다크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최국형 교수님은 암흑 물질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예요. 없다고 부정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암흑물질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실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암흑물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하셨거든요.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렇죠. 요 두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게 최국형 교수님의 이야기죠. 수정 뉴턴 역학으로 예. 암흑 물질이 보여지는 효과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암흑 물질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은하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 별들이 회전 속도가 오.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거는 외부에 있는 중력장,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다른 은하들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상모 돌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원래는 저 끝이 천천히 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잡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그래서 같이 빨리 돌릴 수 있게, 돌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흑물질이 없어도 그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암흑물질을 설명을 할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간접적인 증거들, 예. 암흑물질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 얘기는 조금 달라요. 이영욱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착시 현상이다. 착시 현상일 수 있다. 이제 초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주에는 초신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 간단히 말해서 별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별이 우리 태양같이 가벼운 별들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양 같은 별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별들은 주위에 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갑게 식어간 별의 주위에 별이 있을 때 예. 얘가 무겁거든요. 차갑게 식어간 별이 무겁기 때문에 디바우로처럼 얘를 빨아먹죠. 이 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몸집을 부풀려 가요. 그래서 딱 태양이 1.4배가 되면 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 폭발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태양의 1.4배. 이 말인즉슨 항상 똑같은 시점에서 터진다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에서 터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밝기가 같겠죠. 항상 어디에서 봐도.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것을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이 타입 1A 초신성을 예. 표준 촛불이라고 써요. 그렇죠. 밝기가 항상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브랜드의 촛불은 항상 이만큼 밝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에 기준이 되는 기준점들이 있는 겁니다. 기준의 밝기인 거죠. 밝기의 예. 기준점인 거예요. 딱 기준. 그러면은 이게 1인데 조금 멀어지면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더 멀어지면 16분의 1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얼만큼 줄어드는지 얼만큼 빨리 줄어드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팽창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예. 밝기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밝기는 항상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영욱 교수님의 이론은 뭐냐면은 촛불. 이 A 브랜드의 촛불이 항상 같음을 어떻게 증명을 하냐는 거죠. 기준이 틀렸다. 심지어 멀리 있는 우리가 가속 팽창을 한다는 건 멀리 있는 초신성인데 그거는 빅뱅 직후의 물질들과 빅뱅 이후에 우리가 현재 관측하는 물질들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구성 성분이 기준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사실 가속 팽창하지 않는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게 이영욱 교수님의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결과 논문 결과를 가지고 예. 작년 1월에 하와이 미국 천문학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중요한 거는 네. 꾸준히 새로운 무언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옳다로 가던 그르다로 가던 네. 검증이 되던 안 되던 중요한 건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과학자들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고민 과정에서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이 결국 과학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질문이 얼마나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암흑물질을 하면서 예. 혁명적인 의견을 던지시는 분들의 그 중심에 우리 한국 과학자분들이 계신다는, 한국 교수님들이 계시다는 게 저는 상당히 뿌듯했거든요. 고무적인 일이죠. 상당히 고무적인 예.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흑물질의 후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후보들을 찾아내는 모든 실험들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연구진들도 그렇군요. IBS라든지 예. 여러 군데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흑물질도 뭔가 정체가 밝혀질 때 그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 중심에는 우리 분명히 한국 과학자들도 뭔가를 이바지를 해놓은 상태일 것이다 예. 라는 걸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 암흑물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